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천 하소동에 있는 그린 공부방에서 국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박천갑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원래 고향이 제천이고, 제천에서 나고, 제천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그 원장은 아니고, 저는 이제 여기 속해 있는 강사인데, 이 학원이 시작된 거는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고요. 저도 한 7, 8년 전부터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다 올 수 있어요. 그게 뭐 아이들의 성격이나 뭐 그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공부를 저희가 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잘 다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 그래도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성적이 오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변화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단어 뜻을 모르는 경우가 요즘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 거는 아이들 탓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요즘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지면은,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스마트폰이 쥐어지고 책이 있었으면 저 같아도 스마트폰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휴대폰에 게임에 영상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책을 안 읽게 되고, 책을 안 읽게 되니까 당연히 그 어떤 단어의 뜻이나 이런 것들,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단어 뜻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만하거나 공감할 만한 쪽으로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뭐 게임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게임을 예를 들어서 설명 단어 뜻을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줄 때 저희들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공감을 못하고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있죠. 저도 이제 아이들 좋아하고 아이들이랑 장난치는 것도 좋아해서, 저는 애정 표현이 아이들한테 장난치는 거거든요. 누가 이제 뭐 착한 행동을 하거나 귀여운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견할 때 나도 잘했다 뭐 이렇게 하는 칭찬은 뭔가 좀 낯간지럽더라고요. 제 성격 자체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칭찬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보통 이제 장난을 쳐요. 뭐 예를 들면 저한테 선생님 저 요번에 국어 시험 100점 맞았어요 이러면은 마음속으로는 야 그래 잘했다 노력해가지고 네가 하니까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냥 던지는 말로는 제가 실제로 하는 말은 내 덕분이야 다 내 덕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가 노력한 건 없고 선생님이 다 알아서 너가 100점 맞은 거니까 감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이렇게 간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뭐 이렇게 학원에서 개구장이 친구들이나 선생님 말을 잘 안 듣거나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온도를 좀 다르게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좀 엄하게 해야 될 때는 엄하게 하고, 아이들이 또 기분 좋게 열심히 수업할 때에는 저도 이제 장난도 쳐가고 이러면서 좀 맞춰서 분위기 좋게 수업을 하려고 하고, 그때그때 좀 다른 편이에요. 어느 시점이 덜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학년이나 나이대에 맞는 어떤 그런 뭐 공부에 관련된 환경이나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 건 맞는데, 저보고 만약에 가장 중요할 때를 생각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중학생 때가 가장 좀 뭔가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초등학생 때의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로 저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다니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시 정해질 때까지 다니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보면 초등학교 때 이 모습이 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지는 그런 경우,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보고 있으면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건 중학교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아이들이 좀 공부하는 습관들이고, 좀 그래도 뭐 인성 지도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원에 오는 순간만큼은 제가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가치관을 좀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려고 노력은 하죠. 네, 뭐 물론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교도 가고, 그다음에 뭐 들어가기 어려운 과를 간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 이제 뭐 오래 다닌 학생들 중에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호감을 가지고 진득하게 꾸준히 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원하는 결과는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즘 그 쇼츠나 릴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쇼츠나 릴스가 뭐냐면 아주 30초 정도 분량의 1분 안쪽의 영상을 잠깐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 영상을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재미있는 영상들을 보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이용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그거를 많이 보고 즐겨 찾기를 하니까 좀 그걸 이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영상을 30초짜리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좀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 공부하는데 알아야 되는 단어들을 단어 뜻을 설명해주고 그게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문으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그 유튜브의 쇼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가 있는데요. 거기에 릴스로 이렇게 같이 동시에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같은 학원 다니는 선생님이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뭐 팔로우를 해가지고 추가를 해서 그래도 이렇게 넘기다 보면 한두 번씩 단어가 나오면 이거 선생님이 만들었네 하고서는 보면 그래도 그 한 단어라도 기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보진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익숙한 거, 늘 해오던 거, 이런 것들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영화를 보다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봤는데 저랑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고백 못하고 맨날 직장에서 출근 퇴근 이렇게만 하고 누가 자기한테 불합리한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소심한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냥 나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주인공이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회사의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행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계획이 없던 여행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성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됐고, 나도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구나. 혼자서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가서 뭐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건 해봤지만 내가 혼자 낯선 곳에 가서 그곳을 돌아다녀 보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30대 후반대였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혼자 그냥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행지를 다니는 여행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내가 어딘가에 가서 부딪혀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이들한테도 물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착하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호기심이 있고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실패하더라도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게 아이들한테는 큰 자산이고 큰 공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응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